작년 5월 말 삼성증권에서 예상한 20년 하반기 코스피는 1850에서 2200포인트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3000선은 예전에 돌파했고 하반기에는 3300선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경제 회복을 등에 업고 3700까지 올라갈 것인지 전문가들의 예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반기 코스피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조정기를 가지고 하락장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오를 거라고요? 떨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 의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그런 투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파생상품, 그 중에서도 선물입니다. 선물은 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파생상품을 간단히 정의해보겠습니다. 두 대상 간의 계약, 두 대상이 객관적인 결과를 두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마치 내기와 같죠? 정의 내린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예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파생상품을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 감이 오시지 않죠? 바로 보험입니다. 계약기간 내 나의 건강 상태가 나빠질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보험사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보험사는 계약기간 안에 나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계약상의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의 건강 이슈에 따라 개인의 보험사 사이에 일종의 내기인 파생상품인 것이죠. 그렇다면 선물은 무엇일까요? This is for you. 투자 생활에 지친 우리를 위한 선물일까요? 그게 아니죠. 선물의 영어는 gift가 아닌 futures.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를 뜻하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선물을 정의해보자면 특정 가격에 사고 팔 것을 약속한 후 나중에 거래한 물건과 대금을 치르는 방식, 즉 미래 특정 날짜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역시나 정의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추밭을 일구고 있는 농부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배추를 납품하는 도매상이죠. 배추 수확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배추값은 한 포기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농부 생각으로는 한 달 뒤에는 그것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도매상과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한 달 뒤에 지금 가격 그대로 판매하려는 계약을 도매상과 맺습니다. 도매상은 한 달 뒤에 배추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농부와 계약하게 되죠. 그렇게 한 달 뒤 두 사람은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웃게 되었을까요? 가격이 떨어져서 농부가 웃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가격이 올라 도매상이 웃게 되었을까요? 혹은 배추값이 너무 떨어져서 도매상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 안전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거래소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선물이라 하며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우리는 선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런 거래를 하게 된 것일까요? 투자를 하신다면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으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리스크 관리. 배추의 가격이 높아질 미래이득을 버리고 가격이 낮아질 리스크 또한 버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물의 개념도 어느 정도 알았으니 실제로 구매 가능한 선물 상품들과 만기일과 같은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물 상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융선물, 두 번째는 상품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선물, 그 중에서도 주가지수를 반영하는 코덱스 200 레버리지 등과 같은 선물 상품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덱스 200과 같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나 코덱스 200 인버스와 같이 코스피 지수를 반대로 추적하는 상품 등이 있습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기에 거래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 있으며 이를 선물의 최종 거래일이라고 합니다. 흔히 선물의 만기일이라고 하면 이 최종 거래일을 뜻합니다. 현물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에 더 이상 헷갈리지 맙시다. 통상 각 개별 선물의 이름을 보면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연도와 월이 언제인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기일이 가까운 선물 계약을 근월물이라고 하며 가장 가까운 선물은 최근월물이라고 합니다. 만기일이 많이 남은 선물은 원월물이라고 한답니다. 최종 결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선물의 최종 결제일에 기초자산을 실제로 주고받는 것을 인수도 결제라고 합니다.
인수도 결제 방식의 선물 계약을 만기 보유 및 최종 결제까지 가져가게 되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진 사람은 보유 계약 수량에 따라 실물 인수 대금을 전액 납입해야 하며 매도 포지션을 가진 사람은 보유 계약 수량만큼의 실물을 어떻게든 구해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물 인수도 방법이 적용된 선물은 상상치도 못한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미국 WTI 원유 선물 2020년 5월물의 경우 전 세계적인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많이 남아돌기 시작하자 2020년 3월에서 4월 유가 폭락으로 가격이 하락하다가 선물 만기가 다가오면서 실제로 원유 선물이 결제되어 현물로 원유를 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저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예상되게 되었고, 당황한 트레이더들이 마구잡이로 팔아버리면서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40달러 수준까지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가격이 마이너스였다는 말은 원유를 주면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보관, 폐기에 소요될 비용까지 같이 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선물 종류별로 최종 결제 방법은 무엇인지 미리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죠. 물론 위에서 언급한 지수 기반 선물에서는 현금 결제로 방금 전에 리스크는 없는데요. 현금 결제는 최종 결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선물 계약의 최종 손익을 계산하여 미정산되는 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결제 방식을 택한 선물 상품의 경우 최종 결제를 실수로 받게 되더라도 차 근월물을 거래하는 방법 등으로 대처가 가능하죠. 코스피 200과 같은 지수 기반의 선물은 실물 인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현금 결제로 진행하는 거죠. 호가 단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가 단위란 말 그대로 선물 거래를 위한 매수, 매도 가격을 정할 때의 최소 가격 변동폭을 의미합니다. 각 선물 상품별로 가격대에 맞는 호가의 크기를 표준화시켜 놓고 있으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소 밖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도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도 있으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의 경우 청산소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시용에 대한 위험을 걱정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선물 상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아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는 10%의 증거금만 있으면 거래 가능한 선물의 특징 때문입니다. 즉, 매우 큰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물 거래는 지금 당장 실물이 오가는 거래가 아닌 미래 특정 시점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물에 적용되는 거래대금 전체를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이행을 약속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거금은 거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통상 선물 계약금의 10% 근처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는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큰 투자로서 투자금 대비 고수익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매우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1일 정산제도 또한 선물의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정산소는 매일 장 종료 후 정산 가격을 발표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미청산 계약에 대한 잠정적인 이익과 손실을 정산하며 이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 또한 인출이 가능한 증거금이 정해집니다. 어떠셨나요? 선물 상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주식 선물은 주식 현물 투자보다 당장 투자해야 하는 현금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매우 큰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영상의 첫 멘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작년 5월 말 삼성증권에서 예상한 20년 하반기 코스피는 1850에서 2200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3000선은 예전에 돌파했고 하반기에는 3300선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경제 회복을 등에 업고 3700까지 올라갈 것인지 전문가들의 예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반기 코스피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조정기를 가지고 하락장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미래를 예측할 자신이 있으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